살지도 않는 집은 팔라. 최근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느냐고. 그리고 올해 5월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최고 세율은 82.5%입니다. 82.5%. 집을 팔고 남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죠. 이걸 국가가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는 두 명의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동혁이죠. 이 사람은 현재 야당 정치인입니다. 언론은 이 사람이 집을 6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6채나 보유하고 있다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집은 4개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한 13억 정도 한다고 하죠. 이건 본인 거주용입니다.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의정활동용으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충남 보령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역시 충남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건 95세 노모가 거주한다고 하네요. 나머지 2채는 상속 지분입니다. 진주의 5분의 1, 안양의 10분의 1. 여기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선 뺍시다. 장동혁, 이 사람이 가진 집은 4채네요. 한 개는 본인 거주, 한 개는 노모가 거주, 오피스텔은 본인 업무용, 나머지 한 개는 본인이 사용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분당 순회동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30억 정도 된다고 언급합니다. 현재는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라. 왜 살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있으려 하느냐? 야당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살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국민한테는 팔라고 하냐? 이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이 대신 답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퇴임하면 살 집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표면적인 대립입니다. 두 정치인의 집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사람들 집이 얼마짜린지 이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한국 사회는 기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의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버는 걸 죄악처럼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서 그 이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영끌 투자족입니다.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오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유독? 왜 오직? 왜 집만 안 됩니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주식은 괜찮고, 코인은 괜찮고, 근로소득은 괜찮고, 사업소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집만? 사실상 벌어서는 안 되는 자산처럼 취급됩니까?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국민이 합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질문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집 투기가 죄악이다.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10수년간 정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세지면 세질수록 왜 반대로 집값은 더 많이 올랐던 걸까요? 집으로 돈을 버는 건 나쁘다고 말하면서 왜 고위 정치인들은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이걸 파느니 차라리 공직을 내놓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과거를 기억해 볼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생 그 세대의 자산 형성은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빌라, 단독주택, 변두리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교통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환경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돈을 모아서 작고 조금 불편한 집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됐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게 우리들한텐 사다리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인 사다리였습니다. 서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묶입니다. 재건축은 느려집니다. 공급은 줄어듭니다. 건설 현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건설사 주가를 보시면 합니다. 현장은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공급 시그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메시지는 강합니다. 팔아라, 갖고 있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세율을 높입니다. 정작 팔면 차익은 회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막고 보이는 압박하고 가격은 눌러두고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면 그럼 국민은 무엇으로 자산을 만듭니까? 집은 필수제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집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국가는 다른 사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청년은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아니,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온 국민이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까? 82.5%. 이건 단순히 세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집으로는 크게 남기지 마라.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집으로 남기지 말라고 하면서 집의 공급은 충분합니까? 건설을 장려합니까? 재개발을 빠르게 합니까? 사다리를 새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사다리를 걷어내고 있습니까? 퇴임 후에 집이 필요해서 분당 아파트는 남겨둬야 된다.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집을 남겨둔 사람은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지방 집을 보유한 사람은요? 자녀 결혼을 대비해서 집을 남겨둔 사람은요? 어디까지가 사정이고 어디서부터는 국민의 탐욕인 겁니까?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인정해 주는 기준은 원칙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서울 외곽이라도 하나 사둬. 재개발 구역을 꼭 봐봐.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엔 오른다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말, 이건 틀린 말이었습니까? 그게 투기였습니까? 아니면 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집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집이 공공재라서 이득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책 방향이라면, 그렇다면 정부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왜 공공재를 더 공급하겠다라는 신호는 주지 않으면서 공공재를 더 귀하고 귀한 몸값으로 만드는 방향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집은 이제 귀한 공공재가 되었고 앞으로 공급도 잘 안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고, 다시는 그 벽을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때, 그 모습이 권력이 원하던 마지막 모습인가? 이런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5월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어서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 가진 집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모두가 원하는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의 공급 확대 신호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통제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 우리는 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신호만 자꾸 정치에서 만들고 있다면, 청년들과 아직 서울의 아파트를 사지 못한 당신은 이제 무엇으로 계층을 올라가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